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이 단원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이네요. 이 소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연수의 나눗셈만 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단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초 확인하고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이니까요. 나눗셈의 의미 알고 가야 되겠죠.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많이 강조해서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3은 맞습니다. 4입니다. 이 나눗셈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1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4이다. 넷이다가 이 나눗셈식의 첫 번째 의미 되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12를 동그라미 12개를 3등분한 것 중에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4이다. 4개이다가 이 나눗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겠죠. 12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12를 3개씩 덜어내면 4번 덜어낼 수 있다가 이 나눗셈식의 두 번째 의미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12를 동그라미 12개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1번, 2번, 3번,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가 이 나눗셈식의 두 번째 의미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나눗셈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두 의미를 머릿속에 잘 떠올려 놓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눗셈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이 몇 배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비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양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었고요. 비교하는 양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었습니다. 특히나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이 몇 배입니까? 라와 같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비교하는 양은 주어로 표현이 되었었죠. 주어는 있는 이 가로 끝이 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이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몇 배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이 비교하는 양,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이 기준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수 형태로 나타내 보면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을 해주면 되고요. 나눗셈식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문제만 더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 현재 길이는 처음 길이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길이는 했으니까요. 현재 길이가 비교하는 양이 되고요. 처음 길이가 기준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 형태로 비율을 써주면 처음 길이분의 현재 길이가 되겠고요. 나눗셈식의 형태로 써주면 현재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누어주면 몇 배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기초 확인했으니까요.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이네요. 사슴벌레 애벌레가 처음에는 1.2cm였는데 4.8cm가 되었네. 엄청나게 많이 컸네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잘한 건 알겠는데 현재 길이는 처음 길이의 몇 배일까? 자, 현재 길이는 처음 길이의 몇 배일까? 비율 구하라는 이야기죠. 현재 길이가 비교하는 양이고요. 처음 길이가 기준 양이 될 것입니다. 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남자친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식이 머릿속에 나온다는 거, 이 문제를 비율로 이해하고 바로 식을 이끌어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탐구수학에서 이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 29쪽으로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사 1.2m를 0.4m씩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 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나눗셈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것이겠죠. 동그라미를 3모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식으로 표현하기 편하게 문장을 살짝 바꿔주면요. 철사 1.2m를 0.4m씩 자르면 0.4m씩 나누어 담으면 몇 조각이 될까?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습니까? 가 되겠죠. 식으로 표현하면 1.2 나누기 0.4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료수 2리터를 컵 6개에 똑같이 나눠 담을 수 있을까? 라고 여자친구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나눗셈식의 의미는 이것이 되겠죠. 동그라미를 세모 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네모이다.
식으로 표현하기 쉽게 문장 살짝 바꿔주면요. 2리터를 6으로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장은 2리터를 6등분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2리터를 6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구하는 식은 2 나누기 6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사진의 가로는 작은 사진의 가로의 몇 배일까? 라고 물어봤네요. 몇 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비율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사진의 가로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고요. 작은 사진의 가로가 기준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로 표현해주면요. 작은 사진의 가로분의 큰 사진의 가로가 되겠고요. 나눗셈식의 형태로 표현해주면 큰 사진의 가로를 작은 사진의 가로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숫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진의 가로는 2.5cm이고요. 큰 사진의 가로는 6.25cm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눗셈식은 6.25 나누기 2.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단원 시작하는 그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배운 내용,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배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소수의 나눴을 때 배웠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 또한 그렇죠. 10분의 1배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자, 8.6 나누기 5의 나눗셈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8.6을 5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의 의미 되겠죠. 자,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형 친구 다시 한번 소개해 주면요. 자, 이 친구는 1의 모형이고요. 이 친구는 0.1의 모형, 그리고 이 친구는 0.01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누어지는 수인 8.6을 표현해야 되겠죠. 1의 모형 8개와 0.1의 모형 6개를 그려주면 우리가 8.6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누는 수인 5를 표현해줘야 되겠죠. 나누어줄 장소 5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의 모형 8개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면 1개씩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몫에 1의 자리에 1이라고 쓰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보면 방금 5개 나눠주었기 때문에 1의 모형 3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1의 모형 3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다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의 모형을 모두 0.1의 모형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0.1의 모형 36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1의 모형 36개를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7개씩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몫에 0.1의 자리에 7이라고 쓰고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0.1의 모형이 1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0.1의 모형 1개는 똑같이 다수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0.1의 모형을 그렇죠. 모두 0.01의 모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0.01의 모형 1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0.01의 모형 10개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나눠주면 2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에 0.01의 자리에 2라고 쓰고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소수점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찍어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소수점은 자리값을 나타내는 역할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운 내용 짚어보았고요. 배울 내용 살펴보면요. 자, 그렇죠.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대요. 방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자연수의 나눗셈 풀 줄 알면 소수의 나눗셈은 당연히 풀 줄 아는 거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남는 양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경우에 소수 나누기 소수를 사용하는지도 한번 배워본다고 하고 있네요. 이것으로 해서 이 단원 첫 번째 시간 단원 살펴보기 시간이 모두 끝이 났네요. 자, 나눗셈식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3은 4이다 라고 하는 나눗셈식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1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4이다가 그 의미였고요. 두 번째 의미는 12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가 그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모두 이 의미 꼭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